저 박은정 씨와 그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왜 제가 잠을 못 잤냐면은요. 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 두 부부의 행태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도움을 주셔갖고 정말 이 사람들을 규정하는 명쾌한 한 단어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조목조목 한번 해보시죠. 자, 박은정 씨는 사실은 평검사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법무부 장관이 자 검찰총장 좀 감찰해라고 네. 했는데 그거를 엄밀하게 바꾸는 자기 상관한테 감찰 담당은 자기 상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평검사 자기 말 잘 듣는 남편의 조언을 구한 거로 보이는데 그 평검사 둘을 네. 검찰총장한테 보내요. 그렇죠. 감찰하라고. 네. 그래서 검찰이 그때 당시 발칵 뒤집혔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럼 왜 박은정을 시켰지? 네. 그 일을 시켰지?라고 했더니 추미애 씨와 박은정 씨가 둘이 따로 밥을 먹는 사이다. 아. 그래서 굉장히 신뢰관계가 돈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추미애의 밥 친구 박은정 이렇게 막 별명이 불렸었거든요. 진짜 예. 기사도 있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조국 당에 여성 1번을 준 홀수를 주니까 1번 비례대표 후보가 됐는데 재산 등록을 해보니까 1년 새에 재산이 41억인가 늘어났더라. 근데 그 재산 늘어난 거를 봤더니 남편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더라. 남편 뭐 하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금융범죄에 수사를 하다가 금융범죄인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돼 있더라. 그렇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인인 박은정 전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감찰 담당을 했고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당시 퇴임 전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도 네.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했던 시절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부단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조국의 검찰개혁 지원단 업무를 맡았고 네. 박은정은 추미애의 그 검찰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그렇죠.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친문 검사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자, 이 친문 검사 부부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윤석열 감찰하고 윤석열 괴롭히기를 해서 그래놓고 이제 자기네가 큰 이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 변호했냐? 다단계를 변호하고 있었고 심지어 건에 22억 원짜리, 그러니까 부가세 빼줍시다. 20억 원짜리 소송까지 하고 네. 있더라 하는 얘기가 어제까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나왔던 게 그겁니다. 40억 원이 재산이 늘었는데 알아봤더니 남편이 재산이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전관예우 아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밝혔어요. 아니요, 휴스템 사건은 자기가 밝힌 게 아니죠. 그렇죠. 휴스텐커 사건은 이제 뒤늦게 나온 건데.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네네. 돈 번 얘기 먼저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할게요. 휴스템 사건은 이게 지금 1조 9천억 이상을 지금 방문 판매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기 쳐먹은 네.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의 변호를 이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최고 그 수임료인 22억 원, 네. 20억 원 합시다. 깎아줍시다, 2억. 20억 원을 예.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맡은 게 뭐냐면은 아도 인터내셔널 사기 사건. 예. 요건 4천억 피해. 4천억 피해죠. 네. 이게 하필 이 사람이 그 검찰에서 주로 했던 게 이런 다단계. 네. 그래서 뭐 주수도나 네. 조이팔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수사를 해서 검찰에 있는 동안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월급을 받으면서 나쁜 네. 놈들 잡아 넣으라고 하면서 네. 이런 다단계 사기 수사하고 잡는 데 대한 노하우를 완전히 몸으로 익힌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노하우를 익혀 가지고 변호사 세상에 나갔는데 거기서 뭘 하나 보다 어제 저희 보여드렸죠. 다단계 수사 뭐 변호 전문. 네, 네. 그래서 이 가해자들을 이 변호하는데 그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블로그 유튜브에 나와서는 저렇게 대의명분을 밝혔습니다. 당신 변호사에서 이런 거 다단계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변호사로서 경제에 관련된 저 사건을 수임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예. 물어봤더니 포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 당한 분들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내가 정말 피해자의 뭐 그런 워딩들을 쓰진 않았지만 뭐 그런 전형적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뭐 이런 워딩들 있잖아요. 어머나. 해갖고 저 이종근 변호사 저 유튜브 저 화면인데 화면에 나와서 지금은 내려졌죠. 얘기를 했어요. 네,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이런 종류의 변론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변호사의 포부를 저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가해자의 지금 눈물을 닦아주고 가해자의 손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일을 지금 해오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휴스턴 코리아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전형적으로 50대, 60대 은퇴자들. 네. 이게 휴스턴 코리아라는 데가 쇼핑몰인데 뭐 농축산물 이런 거 친환경 농축산물 해서 이거 우리가 다 건강도 챙기면서 돈도 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데 10만 명을 투자자를 모았대요. 10만 명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가입비를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예,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죠. 피해자들 그거 좀 예. 읽어주세요. 근데 네. 1조 1,900억 원이면 네. 1조 1,900억 원에서 그 22억 원이에요. 네. 22억 원.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성명서 이분들 포함해가지고 네. 이런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성명서를 네, 냈습니다. 네. 성명서 빨리 같이 읽어주세요. 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자 성명서 제목 보십시오. 성명서 제목이 이겁니다. 악질 사기꾼들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작물이다. 표현 진짜 좋다. 예. 맞아. 이 그러네. 사기꾼들, 그러네. 이 사기꾼들이 번 돈은 뭐냐면은 전부 다 이 피해자들의 피 묻은 피 같은 돈이거든요. 네네네. 저 위에 보십시오. 키코 공동대책이 MBI 피해자나 코크 피해자 비상대리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기억나시죠? 네네네. IDS 홀딩스 피해자나 자 이제 여기에 네. 이 사람이 맡았던 휴스턴 코리아 피해자들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게 작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작물을 취득한 거다. 그렇죠. 작물 취득한 번제는 자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할 때는 조이팔 사기 사건, 주수도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네.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 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다. 네.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분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좀 아까 길입니다. 저희 보여드린 거.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단계 금융 사기꾼들 예. 잡는 그런 정의의 거 사도를 표방해놓고, 행사하면서 뒤로는 다단계 사기꾼들로부터 수십억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이 받은 이종근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고 범죄 수익금이고 네. 작물이란 것을 이종근 변호사가 모를 수 없다. 그렇다면 작물 취득죄나 범죄 수익 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분들은 지금 피해자들은 지금 형사처벌하라. 근거는 뭐냐? 이거는 변호사비가 아니라 작물 취득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아마 여러분들 예. 뉴스에서 못 보셨을 텐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저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내놓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피를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수십억 수임료 그거는 변호사 비용이 아니야. 그 돈 어디서 나왔어? 그 돈 어디서 나왔게? 그거 우리 피해자들이 그들한테 뺏긴 돈이야. 이건 일종의 작물이야. 범죄 수익이야. 당신은 지금 범죄 수익을 지금 알고서 받았으니까 당신 형사처벌 받아야 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휴스턴 코리아 사기 사건 피해자가 10만 명인데 계산을 해봤어요. 저 22억 네. 이종근 변호사한테 간 돈. 10만 명에 1조 1,900억 원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평균으로 다 여러 개 있겠지만 뭐 억대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하겠지만 1인당 피해액이 1,19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190만 원 가지고 22억을 만들려면 185명의 피해자들은 네. 이 휴스턴 코리아 사기 사건의 피해자 10만 명 중 185명이 뺏긴 피해당한 돈 중에 185명에 해당하는 돈은 이종근 변호사한테 간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그러니까 185명의 피눈물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185 거잖아요. 명의 피눈물입니다. 네. 185명의 피눈물을 지금 자기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이종근 변호사가 어저께 네. 너무 빡친다 하면서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열받았다고요? 네, 본인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올렸냐 하면은 네. 야, 저는 진짜 이 글을 읽고 제가 잠을 못 봤습니다.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제목이고요. 먼저 논란이 된 수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사임할 겁니다. 이게 딴 사람들은 전관예우 이거 관행정 특혜일 것이지만 나는 말이야. 나는 친문으로 찍힌 사람이라서 전관예우 그런 거 없어.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네. 그럴 의사도 없었어.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요 정보가 뭐 화면 이제 빼셔도 됩니다. 의사가 없었다. 정관예우 받을 의사가 없었어요. 네. 정관예우 받을 의사는 없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휴스텐 코리아 사기꾼은 나한테 22억을 주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관련된 얘기는 특정 수사기관에서 흘려보내주지 않으면 못 쓰는 거다. 일종의 검찰의 플레이다 혹은 경찰의 플레이다. 지금 이거를 암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조선일보를 맹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종근 씨의 이 뇌의 의식의 흐름을 보면 나를 건드려? 야,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러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 사죄 대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네.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관련한 정말 이 클리어된 부분들까지 다 집어넣어갖고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페이스북을 썼어요. 그 관련 나와서 뭐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때 했던 네. 거 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거를 정치 프레임으로 보고 네. 또 조선일보가 총선에 개입한다고 본다. 막 이런 식으로 정치 프레임질을 이거 하는 걸 보니까 똑같네. 이 사람이 이 마인드로 지금 검사했었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사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검사들 네. 머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돌아가? 이 사람이 지금 검사 옷 벗은 지 얼마나 됐다고. 와, 그럼 이 사람을 평생을 좌우하던 머릿속의 느낌은 이런 거였나? 이 사람은 그러면 보수 사건은 더 강하게 다루고 진보나 이런 사건은 더 열심히 봐줬던 건가? 이 사람 검사로서 롤을 어떻게 했지?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검찰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냥 그다음에 오히려 법에 따라서 해야죠. 최고 제가 역겨움을 느꼈던 네. 대목을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정말 저는 이게 역겨움을 이 지점에서 느꼈는데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 가사해야 한다면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수임 사건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얘기한다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장고 증명 위조 선고를 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 부분 한번 띄워보시죠. 윤석열과 성폭행범 천안과 조폐공사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저기 됐습니다. 중간부터 나오죠. 저런 식으로. 네. 너무 실제로 글자 쓰고 뻑뻑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역겨움을 느낀 지점은 뭐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 대목 그래 당신 뭐 변호사니까 개인 사업 열심히 해라고 하지만 청빈불고 가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청빈한 사람은 집안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청빈불고 가사.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청빈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청빈하지 않아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까? 당신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탐욕스러우면서 그러지 않은 척하는 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오는 프레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조국한테 딱 맞아요. 네. 조국 같은 경우에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치를 복수하겠다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복수하겠다고 그러면서 당선되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공약으로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입시 비리로 들어왔으니까 한동훈 딸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법과 지식을 활용을 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시 비리, 지가 위조한 그게 그런 거에 한마디도 안 대해서 하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의 불찰, 네. 저희 가족의 실수 네. 이런 표현이 조국이 쓴 저는 최대한의 사실을 적시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자들은 이게 당신의 불찰이나 당신의 무슨 뭐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범법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종근 이 변호사도 똑바로 들으십시오. 국민들은 당신이 청빈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위선과 당신의 탐욕에 대해서 당신의 앞으로는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받은 20억 원의 이 변호사비 여기에 혹시 정관예우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정관예우에 대해서는 남편은 이렇게 하고 부인은 160 만약에 정관예우를 받았다면 160억 원 됐어야 된다. 네. 40억은 절대 정관예우가 아니다. 네. 라고 또 한쪽에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장윤선의 그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뭐 장윤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뭐 취재 편의점 뭐 이런 데 네,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 나와서 박은정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 여기도 보면은 정말로 저는 이게 법 기술자들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남편의 경우에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네.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성실하게 수임하고 까마득한 후배들한테 가서 성실을 하게 변론을 해서 매출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권위의식 진짜 지리네. 까마득한 후배한테 가서 네. 성실하게 변론을 변론했다. 했다?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기가 막히냐면 성실하게 변론해서 매출을 냈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요. 네. 성실하게 변론해서 매출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남편의 재산의 증식 과정에 대한 건데도 네. 의견 형태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나중에 자기 발언이 네.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쓸지를 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는 이 매출을 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확실하다면 바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남편은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저는 까마득한 후배랑 판검사, 변호사 사이가 까마득한 후배.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죠. 검찰을 떠나는 순간 선배 후배 아니죠. 그쵸. 이제는 변호사와 검사의 관계지 후배한테 가서 하면은 그게 정관예우 받겠다는 거죠. 성실하게 변론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변론을 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기소 단계니까 검찰에 수사 받을 때도 네. 왜냐하면 이분이 아, 그러네요. 그 휴스턴 코리아 사람 재판이나 이런 데 다 나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소 단계에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뭐 수사 받을 때 조언도 해주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 쩔어요. 지금 까마득한 후배한테 가서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했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존댓말 네. 하면서 네. 뭐 변론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 뭐라고 해야 되니까 저희는 언어를 분석하는 거에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언어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은정 검사의 언어를 그 말을 분석을 한 거고 지금 페이스북을 분석을 해보면은 똑같이 권위 의식이 쩔어 있다는 게 네. 나오고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다면 네. 정말로 검찰은 정말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이거는 조국식의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 하나 되는 거 아닌가? 저 사실은 조국이 맞는 말 한 게 있어요. 조국이 이거 가지고 이런 식의 하는 사람들을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그 나라 언론에서 보게 되면 전관 뭐 예우 이런 말 많이 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전관 범죄고 전관 비리거든요. 그게 예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든 법안이든 고위직 잘 안 들려서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라는 했- 겁니까? 검찰 이거는 그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비리고 전관 범죄라고. 전관 비리, 전관 범죄. 네, 조국이 검찰 개혁하자고 할 때 한 게 이거예요. 네. 전관 범죄고 전관 비리가 전관 예우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 게 바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종건 변호사가 검찰 개혁 조국이 만든 검찰 개혁 추진단의 부단장이었어요. 자, 조구가 빨리 정관 비리 나왔어. 빨리 조사해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야, 역시 조만대 장경이네요. 조만대 장경이네 어? 진짜. 아 이게 야, 이분은 안 빠지는 데가 없어. 이거 제가 어젯밤에 따끈따끈한 겁니다. 네. 어디서 어젯밤 댓글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인가 사설 한 군데서 네. 조국이 옛날에 네. 정관 비리라고 한 적이 네, 네, 있다라고 한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뒤졌어요. 네. 오늘 우리 또 시청자들한테 들려드려야 되니까. 네. 뒤졌더니
작년 9월 북콘서트. 네. 작년 9월에 한참 책 내가지고 네. 다녔잖아요. 네. 울산 북콘서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와, 여러분 이거 통쾌하지 않습니까? 정말 조국 대표를 박수치게 되는 순간인데 빨리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한번 더 봅시다, 보죠. 우리. 예. 너무 좋은데 이거? 그 나라 언론에서 보게 되면 전관 뭐 예우 이런 말 많이 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전관 범죄고 전관 비리거든요. 그게 예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관 비리 전관 범죄가 저기 박수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도 박수 쳐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이거 전관 예우 아니랍니다. 네. 아, 그 똑똑한 서울 법대를 나온 그리고 그만해. 지금 인기 몰이 중인 조국 전 서울대 해임 교수. 저 파면 교수 아닙니다. 교수 아니고 전 서울대 해임 해임 교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종근은 옛날에 참검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조국 씨가. 예. 진저 마르마레님이 참 정보 많으시네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전관 예우는 아니다. 전관 비리고 전관 범죄다. 우리 저희 제목 바꿔야 되겠어요. 전관 비리. 네. 그죠? 전관 네. 비리로. 네, 전관 범죄로. 멋지네요. 네. 멋지네요. 야, 역시 조국 씨는 예언자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예. 청합니다. 이 이종근과 박은정 같은 검사들을 향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분들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댓글에다가 정말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정말 중간에 정말 여러 번 깨서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이 사람들은 왜 사과해야 될 시점에 언론사를 협박하지? 예.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정말 그 불면증의 밤을 좀 치유해 주시듯이. 우리 김영아님은 네. 조국 바른말 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 바른말이 딱 저희가 저 한 9.5량만 클립을 했습니다. 앞뒤로 논리는 좀 구성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특히 저는 박은정, 이종근 이 부부가 아주 우리나라 엘리트이면서도 자신을 약자화하고 자신을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자신을 정말 약한 국민의 대변자인 척하면서 네. 뒤로 뭔가를 정말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거든요. 정말 어떤 느낌 드냐면은 네. 옛날 정말 이게 조선시대에 네. 그 당쟁이 날 생각하는 선비들 막 온갖 좋은 소리 하면서 실제로는 지방에서 막 엄청난 뭐 재산을 축적하고 뭐 했던 그런 또 그런 어떤 뭐 유전자들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정현수님이 탐관오리, 탐관오리들. 로데님 돈의 돈 부부. 탐관오리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떠오른 것도. 로뎀님, 뭐 로뎀님 돈의 뭐. 돈 부부. 돈의 돈 부부. 이것도 재밌네요. 철판 부부 여러 가지 돈 그지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점심은 조기탕으로. 네.